네, 시청자 여러분, 머니왕 일부로 연이어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승리 계좌 수익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부지런히 주말이지만 고민 이어갑니다. 이 시간 좀 저희 열심히 고민하면서 다음 주 수익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꿈, 부자라든지 아니면 정말 경제적 자유를 위한 꿈에 있어서 한 발짝 다가가 보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상승 상위권 종목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1등 종목은 아무래도 레몽레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또 금요일 날에 고점 39,450원 터치가 나오면서 지금 몇 거래일째죠? 거의 일주일 내내 올랐고요. 그 폭이 64.8%가량 올린 것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 레몽레인 짚어봤고요. 또 시간 외에서도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좀 봐야겠네요. 이어서 웰크론 한텍 또한 한 주간의 움직임이 굉장히 컸습니다. 56.5%가량 올랐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캐리소프트인데요. 금요일 날 한번 뛰어오르게 되면서요. 상승 탄력이 높아졌습니다. 54.5%가량 역시 올랐던 부분 확인되고 있고요. 개별 바이오 종목들의 행진도 이어졌습니다. 바이온인데요. 바이온 같은 경우도 50% 넘게 이번 주 한 주간의 상승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또 코오롱 글로벌인데요. 금요일 날 점프를 시연했죠. 이렇게 되면서 50% 가깝게 흐름 나왔던 점까지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어떤 종목 위주로 좀 살펴보셨나요? 확실히 가는 종목이 더 열심히 가는 움직임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건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 상황은 어떤 건지 오늘 또 입체적으로 조명해 볼 테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인베스터 임강빈 위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솔루션 또한 우리 임강빈 위원과 함께 소통 나눌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한데요. 전화번호 01786-1022번, 01786-1023번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면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방송 또한 진행이 됩니다. 11시 10분경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주제를 보아하니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네요. 또 기분 또한 좋아지는 주제입니다. 상승장 시작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상승장에서 어떤 부분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바라보면 좋을지,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강민 위원과 함께 돌아와서 시장 이야기 다채롭게 나눠볼게요. 네, 임강빈 위원 함께 인사 나누면서요. 시장 내용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을까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시장에 있어서 고민이 아니 될 수는 또 없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조금 시장이 변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느낌상. 네, 막 계좌가 드라마틱하게 변한 건 아니지만 뭔가 변하고 있으면은 분명합니다. 자, 그것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오늘은 아주 재밌는 것들을 제가 볼 텐데 차트를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이렇게 캔들만 볼 수도 있지만 이동평균선과 같이 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코스피 시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보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죠. 잘 보세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지금 코스피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지금 뒤집어 놓으니까 추세가 굉장히 좋죠. 우상향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추세가 이렇게 꺾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상승하고 있다가 이동평균선 밑으로 차트가 내려왔어요. 최근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거 살짝 위험한 거 아닌가? 추세가 꺾이는 거 아닌가? 이러한 느낌이 들죠. 힘이 굉장히 좋다가 힘이 좀 약간 꺾인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지금 코스피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자, 위에가 2200, 밑으로 갈수록 포인트가 높아져서 여기가 3000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분할 매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겠죠. 자, 이게 바로 거꾸로 보는 차트의 관점입니다. 이걸 다시 뒤집어서 정상적으로 제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의 자리가 조금씩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승장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주식도 추세가 쭉 하고 상승 추세일 때 올라가다가 한 번에 꺾이지 않아요. 하락하던 추세가 하루아침에 바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전환이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꿈이 뭐예요? 최저점에서 주식을 잡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이 그럴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4% 위로 올라갔죠. 여러분 앞으로 기준금리는 대략적으로 4.75%에서 5.25%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4% 후반대, 5% 초반대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초반대 기준금리가 있는데 국채금리가 올라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시장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달러 지수 때문이에요. 그렇죠? 달러 지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같은 관점이에요. 상승 추세로 쭉 이어가다가 달러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것이죠. 추세가 전환이 되면 달러가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9월달, 10월달에 왜 그렇게 주식이 빠졌어요? 달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달러 방향성과 코스피 방향성은 반대예요. 달러가 올라가면 코스피는 떨어져요. 근데 달러가 떨어지면 코스피나 코스닥은 올라가게 됩니다. 달러가 상승 탄력을 잃어버리는 구간이 언제부터 났냐? 11월 달인데 11월 달에 거시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국채금리가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바로 밑에 자막 국채금리와 기준금리와 비교했었을 때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이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할 수 있죠. 근데 이 상황이 내년도 한 해 동안 이어진다? 와, 이러면 엄청난 투자적으로 정말 엄청난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말은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미국 주식시장보다 우리나라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겠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계속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추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시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23년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조금씩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전부터 언급해 주셨던 부분들 통해서 보건대 진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자, 상승장의 시작이라면 좋다. 근데 좋다 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종목을 더 많이 봐야 하고 어떤 종목 위주로 우리가 시장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앞으로 계속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그럼 이제 특징주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번 주 뭐 좋고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많았지만 사실 시장 전반적으로 좀 끌어내릴 만한 재료가 될 수 있을까 정도로 고민스러웠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위메이드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위믹스 코인이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죠. 12월 초에 이게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상승장이 오든 하락장이든 시장에는 트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위메이드가 굉장히 잘 갔었던 작년도에 위믹스 코인의 차트와 굉장히 똑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위믹스 코인도 21년도 11월 달 이때 엄청난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위메이드 또한 위믹스 코인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미드 4 이게 대박이 났죠. 그러면서 P2이라고 하죠. Play to Earn. 게임을 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고 그것을 되팔아서 정말 게임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에 대략 4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구조가 형성됐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메이드 게임에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이것이 다른 게임 업체들도 암호화폐 쪽에 관심을 갖고 블록체인까지 연결지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 게임상에서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가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위믹스 코인이 상장 폐지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22년도 들어서 특히나 강조드렸지만 우리가 지금은 암호화폐 쪽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위믹스 코인 그리고 최근에 암호화폐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공통점이 있다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방송 나서 한결같이 말씀드렸던 것이 9월 달의 하락은 비정상적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문제가 유동성이었죠. 근데 그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통화를 발행을 할 수 있을까라고 따져보니까 새로운 통화는 발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통화를 발행하려면 기준금리를 낮추고 통화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준금리를 지금은 낮출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딘가에서 불필요한 곳에 돈이 들어갔던 곳에서 돈을 빼와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시켜야만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다시 상승 나오고 국채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유동성이 다시 시장에 풀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유동성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돈을 새롭게 찍지 않았다면 바로 어딘가에 저장돼 있었던 돈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20년도에 코로나 경기부양책으로 돈을 많이 풀 때 이 돈이 다 어디로 저장됐다 말씀드렸죠?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가 1,000만 원부터 8천만 원까지 갑자기 급등 났던 이유는 암호화폐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고 물론 그런 기대감도 있죠.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 미래에 우리 화폐를 대체할 수 있고 이런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다는 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매력을 느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돈이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가서 암호화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암호화폐가 너무 변동성이 심해요. 자고 일어나면 어떤 날에는 2천만 원, 어떤 날에는 1,500만 원, 어떤 날에는 뭐 1,300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막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달러 지수와 연동돼서 암호화폐를 만들어 놓은 것들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 FTX 거래소가 파산하고 그 파산하고서부터 계속 암호화폐 쪽에 악재들이 나와요. 근데 악재들이 나올 때 그 11월 달이 유동성으로 굉장히 부족했었던 한계를 보였었던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유동성이 필요하니까 어디서 끌어와서 쓰냐면 불필요한 곳에 돈이 들어갔던 곳에서 돈을 빼오게 됩니다. 그게 암호화폐 붕괴 조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가상자산 쪽에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가상자산 쪽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가상자산 그리고 이전에 채굴기가 막 수요가 많았을 때를 보게 되면 그래픽카드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수요가 많음으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들도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도 이 모든 것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 업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죠. 화면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차트 볼게요. 위메이드를 보시게 되면 작년도였죠. 정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위믹스 코인과 차트가 똑같은데 결국에는 위믹스 코인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으니 위믹스 코인으로부터 올라간 모든 주식은 결국에는 되돌림이 나와야겠죠. 그 자리가 24,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메이드는 현재 39,000원대잖아요. 한 번 더 추가적으로 24,000원대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결국 위믹스 코인의 가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위믹스 코인이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 가치는 시장에서 부여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위믹스 코인으로부터 기대감을 받았었던 모든 주가는 토해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만 원 초반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위메이드 맥스라는 종목 또 위메이드 관련된 그룹주 한 3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해당되는 종목들은 추가 매수는 꼭 피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트렌드를 잡을 만한 게 있죠. 제가 떨어져도 네옴시티, 올라도 네옴시티. 네옴시티는 23년도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네옴시티 관련 주식들은 떨어졌었을 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대표적인 종목이 코롱 글로벌이 되겠습니다. T방송에서 코롱 글로벌 AS도 굉장히 많이 해드렸고 지금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한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 네옴시티가 끝났느냐 이렇게 바라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빈살만 왕세자가 옴으로 인해서 선반영 받았던 것들이 떨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 떨어지는 것이 기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냐? 한미글로벌이 올라갔던 것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미글로벌이 올라갔다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30%씩 조정받고 거기서 2배가 더 올라가요. 코롱 글로벌도 같은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적극적으로 TV방송에서 떨어졌었을 때 매수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화면 볼게요. 코롱 글로벌. 자, 보세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참 어려워하시는 게 주식이 그냥 주식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자꾸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때를 보시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잘 안 살려고 하세요. 어디서 사냐, 어디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냐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엄청난 트렌드로 또 보이는 것이죠. 한미글로벌처럼 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매번 주식이 올라갈 때 따라서 갈 때마다 사면은 이런 하락을 맞지 않습니까? 관점을 뒤집어서 하락했었을 때 주식을 사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2만 원대 딱 깨졌었을 때 이게 18,000원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락장이 오게 되면. 근데 시장이 이렇게 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만 원대, 이 2만 원대 눌렸을 때는 이 자리를 다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 폭등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완전 주가가 릴레이팅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새롭게 시작을 한 거라고요. 코롱 글로벌이 7월 달에 인적 분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급등 나왔다가 여기서 주식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냐? 시장 조정 때문에 떨어졌어요. 만약 조정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구간대 횡보하다가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을 겁니다. 이 종목은 이제 네옴시티 대장주로 부상을 한 거예요. 자,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 거래량을 금요일 날 갱신했습니다. 상장일에 최고 거래량을 터졌기 때문에 이전에 최고점이었던 33,000원대 가볍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롱 글로벌 다시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겠고 또 우리가 한 번 더 볼만한 게 데보마그네틱 같은 테슬라 관련주도 지금 주가가 상승 나오죠. 제가 이 종목은 목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추천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상한가를 갔지만 여기서 거래가 터졌고 250일 신고가로 가는 가운데서 테슬라 관련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상승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테슬라 관련주로서 데보마그네틱 같은 종목이 있고 또 센트럴 모텍 같은 종목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DIC 같은 종목들 또는 우리산업 홀딩스 같은 기업들, 제가 우리산업홀딩스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테슬라로 엮이는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이와 관련된 주식들 이제부터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있었던 부분을 특징주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위메이드 그룹 관련해서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 추가 매수는 자제했으면 한다라는 부분 관점 들어봤고요. 네옴시티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 품고 있는 부분들까지 짚어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지금 구간에서의 최적의 솔루션 찾으러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전화 문자 많이 주세요. 네, 전화 문자 활짝 열어져 있습니다. 전화번호 01786-1022번, 01786-1023번이고요. 문자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많이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전화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네. 보내셨어요? 네. 네. 자, 우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저기 삼성 SDI요.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네, 74만 원에 30%요. 74만 원에 30%면은 당연히 최근 흐름 나왔을 네. 때 진입이 되신 거겠죠? 네. 이 부분에서 저번에 한 5% 정도 빠지길래 응. 단타로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오, 삼성 SDI를 단타 생각하시고 와, 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기 조정인 줄 알았는데 조금 더 흘러내려가지고 지금 네, 네. 전략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한가 고민이 되시는 구간처럼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네. 그래도 수목금 올라오기는 했는데 네. 자, 살펴봐야겠네요. 네. 임강민 위원 바로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 SDA를 바라보신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삼성 건지, SDI가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건지 기간이요, 기간, 투자의 기간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삼성 SDI가 78만 원까지 가길 50만 원 선에서 그렇게 올랐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갑자기 그날 5% 이상이 빠지길래 솔직히 삼성 SDI는 제가 단타로 하려고 74만 원에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 내리더니 그래도 한 2, 3일 올라서 지금 이 가격대까지는 왔는데 네. 괜찮을까 해서요. 네. 슬쩍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고가에 잡은 것 같아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네. 올라가면 이 종목은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겠죠. 네, 네. 지수가 2,500포인트 이상 가기 위해서는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돼요. 그런 부분은 시장에서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코스피는 2,500포인트 이상을 가게 될 것이고 삼성 네. SDA도 그렇게 되면은 이전의 고점인 78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겠죠. 네. 이거는 종목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네. 상황에서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이전의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전의 고점이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네네. 삼성 SDI가 고점을 찍었던 자리가 굉장히 유사한 자리입니다. 결국에는 네. 코스피가 2,500포인트를 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지 삼성 SDI를 여기가 고점이다 아니면 여기가 뭐 조정의 자리다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 라인 사실 의미 없을 것 같아요. 환율이 1,400원대를 가면 손절하겠지만 이 주식은 삼성 SDI 차트를 놓고 바라볼 게 아니라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4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질 것이냐 2,5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아무래도 그러면 시장이 저기 그 선생님 제가 산 금액 네. 이 금액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코스피 그냥 단타로 종합주가 왔는데 지수를 그냥 오래 가도 바라보시라고 괜찮거든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네. 종합주가 지수가 2,500포인트 위로 가느냐 아니면 2,400 밑으로 깨지느냐. 2,400 깨지면 당연히 손절. 아니면 2,500포인트 돌파하면은 당연히 익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겠죠. 네. 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코스피 지수랑 사실 굉장히 비슷하게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흐름과 함께 판단 지표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또 큰 종목이다 보니까.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네.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삼성 SDI 풀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어떤 종목 볼까요? 현대두산 인프라코 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세요. 7,800원에 15%. 자, 7,800원에 15%. 그러니까 이게 와 10월 말부터 줄기차게 시청자님 7,800원에 들어가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꽤나 수익을 보셨을 텐데 이제 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나 고민되셔서 연락 주신 거예요? 네,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신 건가요? 이게 아마 엄청 많이 갔던 19,000원까지 갔던 건데 네. 계속 굴삭기 재건해서 네. 제가 이거를 한번 잡아봤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이 주식을 언제쯤 그럼 매수를 하신 건가요? 얼마 안 돼요. 근래에. 아, 근래요. 네, 과거에 근래에. 주가가 뭐 19,000원 관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주가랑? 한번 제가 한번 훑어봤어요. 한번 훑어보셨구나. 네, 얼마까지 갔던 건가. 그렇구나. 네. 이 주식은 옛날에 37,000원대도 갔었어요. 근데 그거랑 주식이랑 아무 관계 없어요. 네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뭐 19,000원이었는데 지금 8,000원이니까 싸다? 네, 그렇게 주식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TV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시 드렸고, 이 종목이 신고가 가면서 주가가 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주식이 올라갈 때 어떤 경제 상황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경제상이라는 건 우크라이나 재건. 거기에 많이 관여된 게 아마. 이 주식 재건 주식으로 사신 건가요? 아니 그냥 방송에서 알겠습니다. 많이 말하시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라프 네. 보고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렇군요. 자, 이 종목과 같이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기계라는 주식이 있어요. 네. 자, 현대건설기계랑 현대두산인프라코 두 주식 같이 가고 있죠. 그거는 비싸서 못 사고 이거를 잡았어요. 경기 민감주라고 합니다. 네네. 경기 민감주. 가격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현대두산 인프라코는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고 현대건설기계는 6만 원이지만 시총이 1조예요. 두 개를 비교하면 현대두산 인프라코 한 주식은 주식이 싸지만 현대건설기계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중요하지가 않고요. 자, 이 두 주식은요, 결국에는 같이 갈 거예요. 저는요, 이 두 주식이 선생님께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또는 뭐 이런 쪽으로 바라보신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게 지금 바라보실 게 아니고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미래 경제가 좋아질 때 움직이는 거고, 지금 사우디 쪽에서 큰 건설업이 막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두산 인프라코 같은 주식들은요, 팔 주식이 아니라 그냥 장기 투자를 하면서 꾸준하게 들고 가야 돼요.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차트 보면서 누가 좋다면 이렇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이 종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시게 되면 제가 좀 디테일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주가가 상승 났고, 그리고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상승 났고, 2020년도에 주가 상승 났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바로 대상승장이었습니다. 차트상 보게 되면 대상승장 때 이 종목이 갑니다. 근데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앞으로 상승장이 올 것을 미리 예견을 하는 것이고요. 10,000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 주식이니까 장기 투자하시면서 좋은 성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긍정적인 부분들 좀 짚어주셨으니까요. 꼭 감사합니다.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문자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문자 보내주셨는지 보도록 할게요. 많이 보내주셨는데 어떤 부분 먼저 볼까요? 자, 이 문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시다라고 해서 8014번님께서 한때 폐배터리 관련해서 엄청났던 종목이었는데 MPC입니다. 30%고 9,580원. 너무 힘듭니다. 이 종목에서 우리가 공부할 만한 게 있는 것 네. 같아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차트 여기 딱 보시게 되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여기 딱 나와요. 잘 보세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하락 추세에 있다가 최근에 반등 나왔는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게 되면은 상승 추세에서 살짝 꺾이는 이 자리죠. 맞죠? 자, 이게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MPC 한번 볼게요. 상승 추세로 이어가다가 살짝 꺾이고 나서부터 힘 떨어집니다. 추세가 전환된 거예요. 이런 주식들은요, 시장에서 좀 멀어진 거예요. 거래가 이런 식으로 한 4번 정도 큰 거래가 나오게 되면 사실 시세를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늦게 잡으신 것 같고, 지수가 반등 나오면 종목들 20%에서 30% 정도 반등은 나올 거예요. 지금 매수가가 9,580원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20% 정도 올라가게 된다면은 9,000원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9,000원대 오면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추세 이탈이 좀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꼭 솔루션대로 성투의 길이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좀 살펴보죠. 룽투코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40원, 100%? 근데 이제 월요일 전액 매도해야 하는지 여쭤봐 주셨어요. 위원님, 룽투가 엄청 핫했다가 다시 좀 그 갭을 다 메워버렸어요? 이거는 네. 기술적으로 경험이 부족하신 거예요. 화면 보겠습니다. 11월 18일이었죠. 잘 보세요. 11월 18일 날 이 주식이 시초가의 점 상한가를 갔는데 시간의 단일가로 거래가 상한가를 가진 않았습니다. 한 6%인가 7% 정도 올랐던 걸로 제 기억에 기억을 합니다. 이전에 거래가 이 자리가 400억 정도 되고 이 자리가 거래 대금이 800억 정도 됐는데 재료가 중국에서 새롭게 출시한 신작 게임이 생각보다 인기를 끌고 있다는 재료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정말 억지로 상을 갔어요. 자, 이 주식은요. 매수하면 안 됐었습니다. 이 결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경험치입니다. 네. 왜냐하면 점 상한가를 갔는데 이날 너무 상한가가 많이 풀렸어요. 이 주식이 상장량이 굉장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장량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상이 풀릴 수도 있는데 상이 풀리고 빨리 닫아야 돼요. 빨리. 근데 동시효과 때까지 상 들어가는 만에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상을 닫았다고 했었을 때 억지로 상 닫고 다음날 갭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갭 하락 나왔죠. 그리고 중요한 건 갭 하락 나오고도 이전에 상한가의 종가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전에 저점을 깨고 내려간 거예요. 이건 100% 손절입니다. 이거는 바라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자리는 무조건 손절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를 매수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위메이드 쪽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지금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치입니다.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실패한 트레이더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재료가 나오고 진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시세를 노리고.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상한가를 언제 닫는지도 중요한 거고 다음 날의 움직임도 중요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 자체가 쉽지는 않았던 구간이었다라는 점, 또 비중이 100%셔가지고요. 빠르게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대응 내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이어가 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임강민 위원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 확인을 해볼게요. 요즘 글로벌 붙은 종목들의 열기가 엄청난데 또 하나의 글로벌이 있죠. 한미글로벌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위원님 다시 좀 방향을 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한미글로벌, 코롱글로벌 둘자 네옴시티 관련된 주식이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24일 날 다시 한 번 더 임과 함께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이 종목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네옴시티인 거 알고 네옴시티 쪽에 용역 땄고 수주 따서 기대감 크고 실적 최대치 나왔다. 그러면 끝났느냐? 아니죠. 네옴시티는 눌림 때마다 매수해요. 정말 눌림 때마다 매수하면 수익을 줍니다. 자, 이 종목이 10거래일 연속으로 음봉 떨어졌고요. 이 음봉 떨어지고 나서 천냥봉 나오고 제가 TV방송에서 이 사이 매수하면 수익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이 매수하니까 이날 다음날 바로 13% 급등 났고 이 종목과 같이 간 게 대장은 지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코오롱글로벌이 대장이에요. 코오롱글로벌이 앞으로 시세를 더 갈 수도 있고 한미글로벌이 더 갈 수도 있고 둘 다 고점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5만 원권까지 바라볼 수 있고 내년도까지 바라본다고 한다면 더 큰 시세를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사상 최대 실적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함께 바라보셔야 되는 종목이 현대일렉트릭 같은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죠. 네옴시티 하게 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현대일렉트릭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이번 주도 종가상 4% 추가 상승 나왔는데요.
지금 상승장이 아직 100%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상승장 때 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배열의 우상향이죠. 이 종목 여기서 50%는 더 올라갈 가능성 높습니다. 50% 올라가면 6만 원까지인데 한 몇 달 지나고 나게 되면 정말 그렇게 올라가 있어요. 장투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길게 긴 호흡으로서 한미글로벌 체크해봤고요. 하나 더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 현대일렉트릭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진짜 엄청 아찔하게 계속해서 추세 타고 있는 구간입니다. 더 노려볼까요? 네, 현대일렉트릭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한미글로벌과 함께 네. 건설 주식 그리고 변압기 에너지 쪽 그리고 건설 인프라 쪽 같이 보셔야 돼요. 차트 보겠습니다. 이 종목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배열 우상향이에요. 이 종목도 이 자리에서 나중에 몇 달 뒤에 보게 되면 어느새 쑥 하고 올라가 있습니다. 보통 시장이 좋을 때 그런 패턴을 보여주게 되죠. 저는 정말 장기적으로 6만 원대 바라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두 종목 모두 긴 호흡으로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새롭게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추가해보면 좋을지 참고해 보겠습니다. 연희 어떤 종목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진성TC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진성TC 굉장히 좋았죠. 연기금 쪽에 매수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군들이냐면 인프라 쪽 그리고 에너지 쪽 이쪽입니다. 인프라와 에너지는 미국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이 미국이 전 세계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떤 에너지 정책을 펼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신 게 중요해요. 중동의 석유 패권이 무너지고 그것을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그리고 LNG 천연가스 쪽으로 전 세계의 이 에너지 인프라를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와 관련해서 LNG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시장의 테마는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DK락이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볼게요. DK락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수소 쪽 인프라, 또 하나는 LNG 파이프라인이 깔렸을 때 이것이 실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북미와 중동 그리고 유럽 쪽에서 에너지 인프라가 계속 구축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나서 러시아의 석유, 러시아의 천연가스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으로 이 천연가스 쪽이 러시아 쪽에서 공급을 하지 않더라도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EU 쪽에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추가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LNG를 추가적으로 유럽 쪽에 공급하는 가운데서 DK락에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리나라가 수소 합작 얘기가 나왔었을 때 이 주식도 다시 한 번 더 수소 쪽으로 움직였어요.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이 종목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직까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때가 타지 않은 주식입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관심 열어봐도 매우 좋은 구간에서 DK락 언급 주셨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무료 방송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럼 바로 무료 방송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승장 시작이다라고 또 멘트해 주셨던 만큼 시장이 좋은 건 좋은데요. 결국 그래서 그때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 건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치신 것 같아요. 네. 거의 진짜 1년 6개월 동안 주식이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고생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정말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보려고 지금까지 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상승장이 시작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1년이든 2년이든 고생하신 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1, 2년의 이 시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상승장이 없었습니다. 상승 나오고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특히나 22년도 이때 주식을 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주식을 해요? 상승장을 보려고. 상승장을 왜 보려고 합니까? 자산이 거기서 증시가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승장이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진짜 이제는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거의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떠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최저점의 타이밍을 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승장에 오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11시 10분부터 있는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인베스터 임강빈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네요. 잠시 후 바로 시작하니까요. 함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우리 임강빈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수익을 즐기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때에 있어서의 고민 함께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간 준비했기 때문에 함께 해보시죠.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할 거고요. 잠시 후에는 무료 방송 또한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엔젯이 흐름이 굉장합니다. 근데 이제 엔젯 관련해서 우리 좋은정보위원께서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상한가의 기록을 세웠었죠. 이후에 그렇다면 유망 종목은 또 무엇이 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이 이야기 나눠주실 예정이니까요. 잠시 후 주목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방송 통해서도 다채로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사를 드릴게요. 좋은정보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시장에 또 여러 가지 재료들 소화하면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한데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토요일마다 인사를 이렇게 좀 하달라고 하니까 뭐 똑같은 말씀이지만 저는 토요일 방송 진짜 되게 좋습니다. 네. 우리 평일에 접했지 못했던 우리 또 직장 투자자분들 오늘 제가 좀 그래도 나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의 팁을 받아가셨으면 하네요. 네, 성공 투자에 대한 팁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보겠습니다. 시장 바로 좀 이어가 볼게요. 좀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는 건가? 계속해서 며칠 연속 주 초반만 하더라도 몇 음봉 내려간다 이야기가 잠깐 나면 저도 막 세어보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주 후반 들어서 다시 좀 들어줌이 보여지고 이제 다음 주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 있을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변동보다는 그냥 그렇게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진 것 같기도 한데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시장을 좀 매크로하게 볼 것 같으면요. 하반기 들어서 두 번의 질국 구간이 있었어요. 6월하고 그다음에 10월에 했어요. 많이 10월 초. 힘들었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6월하고 7월 초가 이제 이렇게 바닥이었고 네. 10월 말에 바닥이었거든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4분기에 큰 장이 온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이 그냥 뭐 하루에 또 시세에 또 일비 하시고 이제 그렇게들 하시는데 지금 장은 조금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스닥이 또 어젯밤에 좀 내려서 걱정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현 장세가 왜 지금도 기회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먼저 나스닥 차트를 보실게요. 나스닥 차트입니다. 이미 그때 10월 달 여기서 3종 바닥을 완성하고 좀 많이 올라서 여기에서 이제 3종 고점이에요.
당연히 눌러주는 구간이죠. 근데 어제 음선은 아름다운 음선입니다. 이게 이제 황금 100점 전략 넘버 5에 포착되는 그런 패턴인데 긍정적인 경우는 월요일 또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뭐 이제 FMC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자고요. 주봉을 봐도요. 이미 대바닥은 쳤고 양압력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딱 봐야 될 게 이게 하나 있어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자, 이때가 원달러 환율의 고점입니다. PPT 자료를 여러 차례 만들어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이거 많이 내렸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락 시파등이 오면 증시는 더 좋을 겁니다. 엊그제 이제 한은에서 0.25% 금리를 올렸잖아요. 주가는 어땠죠? 그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랬죠. 올랐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종합주가 지수예요. 이때 참 저 그때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뭐 방송을 통해서 이때마다 저렴 기회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17% 정도 올랐거든요. 당연히 이격 조정이에요. 이격 조정에서 살짝 누르고 있지만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다음 주는 양성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뭐 당연히 뭐 그 단정질 수는 없지만 엿보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음 주도 보게 되면 전야 후강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일간 차트를 보실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코스닥한테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많이 올라갈 때 그동안 덜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도 거의 피크아웃이 이미 이제 돼가고 있잖아요. 물론 더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4% 뭐 5% 이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 같은 건 이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스닥 뭐 내리면 또 뭐 매파 뭐 연준 의원들의 매파 발언 때문에 그렇다. 조금 또 이제 오르면 기자들이 늘 그런 기사를 퍼나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죠? 아, 속도 조절론이 나온다. 그렇게 일희일비 그 뉴스에 우리가 뭐 춤을 추기는 좀 어렵죠. 그럼 이게 기술적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코스닥도 역시 일간 차트 양양 패턴에서 나쁘지 않겠다. 주봉을 보아도 어차피 다음 주도 이제 5주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여전히 긍정적인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지수는 안정권을 보시면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하루 이틀 오르내림이 있을 수 있지만 추세는 이미 돌려주고 있다. 우리가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1년에서 좋은 기회는 꼭 두세 번 있어요. 금년 들어서 이게 어떤 이유가 다 있죠, 있기는. 금년 들어서 3월달 한번 잠깐 좋았고 7월달 제가 썸머리를 올려서 좋았고 그다음에 10월부터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이게 세 번의 기회인데 왜냐하면 3월달 반짝, 7월달 반짝 있기 때문에 이 하반기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11월달까지 긍정적이고 12월달은 이제 뭐 지금 뭐 또 여기저기 뭐 증권 그 뭐 세법 때문에 지금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또 일부 또 매도도 나올 거고 하여튼 11월달까지 12월 초까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우리가 종목을 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 앵커님 네. 뭐가 지금 가장 시장에서 핫하죠? 지금 시장에서 핫한 거요. 네옴시티도 핫하고 뭐 위메이드도 핫했고 여러 가지 의미로서 핫했고 네. 그렇죠? 이런 것들 보여지는데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하나는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하는 섹터. 네옴시티는 네네네.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위메이드는 안타깝지만 이거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렇죠. 안타깝고 저도 참 근데 이것은 거의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암호화폐를 네. 암흑화폐라고 그러잖아요. 암흑화폐. 그러니까 나와요. 네. FT에서 시작해서 국내에서는 이게 다 뻥튀기한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처절한데 이게 픽션이에요. 네. 근데 네옴시티는 펀더멘탈이에요. 예. 우리가 주식을 볼 때 항상 그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이화선 앵커님하고 밤방송 할 때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거 얘기할 때 나는 픽션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역시 근본의 화폐를 그것이 뛰어넘어 패러다임이지만 그것이 뛰어넘을까? 항상 저는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있었어요. 같은 패러다임이지만 예. 거기서 펀더멘탈을 차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잘 봐야 한다. 말 그대로 가상 픽션을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시청자들에서 좀 이제 열심히 준비했다는 게 네. 네옴시도 좀 제대로 알자. 어.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자료를 준비했네요.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시황전략에서 진짜 멘탈을 잡아드리려고 여러분 다 아시죠? 14장, 17장까지 만들어서 환율, 유가, 다 어쨌든 CPI 지수 다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왜? 주식을 놀리고 과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오늘은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또 시청자들이 잘 아시는 대로 네옴시티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옴시티가 어떤 건가? 빈살만 왕세자가 사실 우리나라 왔죠. 물론 호칭은 왕세자지만 실질적으로 통치권자죠.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호의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 정치적으로는 뭐 워낙 뭐 자기 사촌들도 뭐 가두고 뭐 어떻게 정발되고 그러는데 사실 나는 이 친구를 저는 경약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뛰어나다 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왜 그러냐면 사우디가 그동안 세계 산유국가 1위로서 패권을 누려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꾸 기후변화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석유가 이제 감소되는 거 알거든요. 앞서가는 거예요. 있는 돈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석유를 가지고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패러다임은 앞서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옴시티입니다. 이게 상당히 저는 경제적으로는 앞서간다. 그러면 주요 한번 내용을 보시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더 라인, 그다음에 옥사곤, 그다음에 트로제나 이 세 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 가장 테마가 핫하게 뜨는 게 더 라인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미래형 직선 도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막이니까 외관을 다 거울로 유리벽으로 크게 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는 900만 명 주위 인구를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길이가 무려 170km, 높이가 500m,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또 넓이도 200m나 된다. 거기다가 또 고속철도까지 깐다네요. 그래서 170km를 20분 만에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이미 발주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터널 같은 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옥사곤이에요. 이건 이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다 위에 수상 구조물을 설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40%를 6시간 비행으로 접근해.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처럼 이렇게 접근 가능하게 바다 위에 이런 걸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7km 지름을 만들면서 팔각형으로 구축한다네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축하는 에너지를 석유가 아니에요. 바로 청정 에너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린 수소하고 암모니아 이런 것도 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트로제나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친환경 관광 도시인데 무슨 이 인프라부터 구축이 돼야 되겠죠. 이건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크게 세 꼭지가 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관련된 종목들에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가장 먼저 지금 이 빨간색 부분들이 제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분야다. 첫 번째 건설에서는 한미글로벌,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은 이미 터널 수주를 됐죠. 그다음에 또 도화 엔지니어링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설계 뭐 이것도 있고 이제 건축 설계 유신이라든가 시림, 한국종합기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로하고 철도 인프라는 다스코가 있고 도로는 이제 아스팔트까지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핫한 것은 역시 현대로템이에요. 대장, 현대로템, 부산산업, 알루코, 대하TI. 이제 현대로템이 대장으로 가고 있고 이 기타 후발 주자들이 좀 펄업돼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네옴시티를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모듈라 주택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이제 삼성물산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요. 가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 파견 가서 뭐 군대도 이제 뭐 파견 가서 하다 보면 천막 치고 텐트 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를 네옴시티를 건설하려면 과거 영종도 국제공항 개발 때도 그랬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것 뭐라고 그러죠? 이 실어놓은 컨테이너 네. 뭐 그런 게서 임시 컨테이너, 주거도 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모듈라 주택은 어떤 그 기지를 형성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가장 우리가 핫하게 보여야 되는데 삼성물산이 이미 수출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SY는 패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건창호로 주목하고 싶어요. 이건창호는 창호 갖고 들어가거든요. 거기다가 모듈라 주택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판넬이 들어가고 데크 플레이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창호가 들어가고 또 파레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건창호에서는 뭘 하냐면
파레트하고 이건 그린티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자회사가. 거기서 하고 또 이건 창호가 있잖아요. 시스템 창호. 이게 국내에서 1위예요. 그다음에 또 뭐 성광도 뭐 거의 10만 원까지 가고 인천 그 부두에 물려하는 그런 땅도 있고 그 회사인데 성광이 뭐 몇천 원대 10만 원 같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동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건 창호 보고 덕신 하우징은 아까 말씀드린 데코플레이트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범행근형 이런 게 있다. 이제 수소도 아까 수소 암모니아를 보시는 날 있죠. S퓨얼셀, 두산퓨얼셀, 효성 첨단 소재, JN케이터. 이제 또 스마트 빌딩하고 팜이 있는데 스마트 빌딩 네이버 엊그제 좀 이슈가 됐었죠. 그 네이버 저하게 공사한 그 현대 무벡스. 그다음에 또 코롱하고 그린플러스. 이것은 이제 팜이 농장이거든요. 그래서 온실 같은 거. 이것을 그린플러스 같은 것도 제가 뭐 여의도 주식왕에 출연해서 추천드려서 크게 수익을 안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수혜주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화학에서는 롯데 정밀화학, DL 케미칼. 옛날에 대림산업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케미칼 화학 부분. 그다음에 그린 수소가 암모니아는 한국전력, 삼성물산. 상수도하고 해수 담수화가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수상에 그 건설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코오롱 글로벌이 최근에 핫하게 왔어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태경 BK. 태경 BK는 여러분들 뭘 또 봐야 되냐면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차 전지. 중장비 역시 대장은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에 현대두산인프라, 진성 TNC. 이건 굴착기에 그런 들어가는 부품이죠. 그 다음에 UAM도 있고 베셀 뭐 다 하실 겁니다. 강관 피팅에서 세아베스텔, 세아특수강, BMT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개인 투자들에서 꼭 조언드리고 싶은 아까 이제 패러다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종목들을 탁탁 압축하고 요약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참고하시면서 이런 종목들을 무턱대고 사시지 마시고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약게 매매하시라. 약간 매매하시라는 게 뭐겠죠? 어떤 거겠죠? 많이 올랐을 때요? 아니요. 저점 매수죠. 그쵸. 네, 이따 제가 설명드릴 때는 네. 그렇게 하시고 사실은 이제 저는 주식을 할 때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유메이드 가지고 계시면 상당히 송구하고 참 안타깝지만 이건 주식은 현실이에요. 주식은 있잖아요. 논리고 과학이에요. 하나 또 예를 들어드릴까요? 자, 아난티 같은 경우 옛날에 대북 이슈로 해서 시총이 3조 원 육박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큰 자본가예요. 그러면 골프장하고 리조트 회사를 3조 정도의 그 회사를 인수할 것이냐? 썰렁썰렁 흔들 거거든요. 그때가 바로 28,000원대 그렇게 했을 때예요. 3만 원 넘었나요? 잠깐 제가 뭐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그런 주식 안 사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아까도 픽션을 말씀드렸죠. 그런 종목들이 때로는 시세를 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크게 낭패를 봐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되냐?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아라. 그러니까 펀더멘탈 대비 소위 말해서 가격의 메리트를 보시라. 저는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스포타 레이트를 받고 펀더멘탈에 받쳐주지 않는 그런 종목들은 잘못하다가는 낭패를 본다. 근데 네옴시티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펀더멘탈이 된다고 그랬죠? 또 네옴시티는 제가 잠깐 빼먹게 했지만 결국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도 종식이 될 거예요. 뭐 제 이름 불러서 그렇겠지만 종식이 될 건데 제 이름이 나종식이에요. 앞에서 PD님이 크게 웃으시는데 종식이 될 거면은 결국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조도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이제 항상 그 정치가들은 인프라 투자에서 자기들의 인기를 다 늘리면서 또 재집권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다 연결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간 얘기가 조금 돌아갔는데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 있잖아요. 그것이 많이 내렸어요. 자, 그러면은 신규 상장주들이 왜 내렸을까요? 수급면에서 내렸어요. 왜냐하면 뭐 하루가 멀다 하게 두세 개씩 상장되고 그러니까 수급면에서 역시 딸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히 보게 되면 주식을 할 때 수급은 근시적으로, 그러니까 마이크로적으로 그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펀더멘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4분기 신규 상장한 그런 종목에서 핫했던 종목들, 그리고 또 앞으로 관심에 될 종목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꾸 주식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첫 번째 제가 4종목을 여기서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엔젯입니다. 엔젯은 여기 잠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엊그제 이제 목요일 날 상한가 갔거든요. 이것도 제가 노란 톡에서 같은 QR코드만 대세요. 노란 톡에서 여러분께 다 이거 관심 두십시오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때 상한가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노란 톡도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는 초정밀 EHD 프린팅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EHD 뭐 수소, 뭐 전력 그런 거 이용한다는 건데 이건 익생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장비에서 보통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에칭이라고 들었죠. 노광 들었죠. 그런 것을 생략하고 바로 프린트를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굉장히 뭐냐면은 뭐라 그럴까 그 제조 공정이 단축되고 코스트도 절감되고 이게 미래의 혁신적인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펀더멘탈 대비 가격의 괴리를 보시라고 그랬죠. 자, 이 회사를 볼까요? 12,000원에서 15,200원이 소위 말해서 우리보다 뭐 건설 어떤 입찰할 때 입찰 가격이에요. 쉽게 해서 이게 희망 공부 밴드였어요. 거기서 막 후려쳐가지고 10,000원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15,200원까지 레이팅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요? 저는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10,000원대에서 잡아서 결국 40%까지 올랐거든요. 이거 무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다. 13,95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방 주제도 이제 그 엔젯 제가 이거 뭐 그 무료 톡방에서 다 추천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15,000원까지 볼 수 있다. 그다음에 또 윤성 FNC가 있습니다. 이게 짭짤하게 수익 내는 건데 전극 슬러리 믹싱 장비를 하는 그런 회사예요. 가만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3,000원에서 62,000원까지 희망 공모 밴드 가격이 형성됐던 건데 49,000원이 되면 굉장히 바겐 세일 아닌가요? 근데 현재가는 완전 이거 리저너블 그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저점에 잡아서 34% 올랐다는 거예요. 자, 네옴시트 관련주도 좋아요. 좋은데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들이 그걸 저점에 잡으시는 얼마나 많으실까요? 저는 솔직히 거기서 캐스처마크입니다. 늘 이슈화되고 스포트라이트 받으니까 이런 저점에서 34%, 40% 이런 수익이 좋을까요? 위에서 이제 보면은 함유를 꺾였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에서 계속 우리가 그 환상에 사로잡히는 게 좋을까요? 그것은 뭐 본인이 판단하시겠죠. 탑 머티리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토탈 솔루션 업체인데 양극재하고 전극 사업.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볼 때 전극 사업을 보셔야 돼요. 요것까지 사업에 진출한다. 이것도 공모가 3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역시 새롭게 이제 모멘텀을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공장도 새로 더 짓고 그러니까 55%나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용은 좀 저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오른 것들은 여기서는 상승 탄력이 당연히 둔화되겠죠. 제가 하나 관심을 갖는 건 DTN CRO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바이오도 보셔야 되는데 바이오는 다음 주에 보여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낙폭 성장주로 봐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바이오주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바이오젠에서 29일 날 알츠하이머 학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때 로슈에서는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젠에서 레카네밥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당되는 것이 바로 피플바이오라든가 진단 키트를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또 낙폭이 과대한 그걸 보셔야 되는데 DTN CRO가 바로 그겁니다. 자 보세요. 공모가 17,000원이에요. 원래 이것이 22,000원에서 25,000원까지 희망 공모가 밴드였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년 76% 매출이 성장해요. 작년만 해도 영업이익이 49억이에요. 그런데 11,550원 종가 이거거든 저평가죠. 이것도 한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네옴부터 시작해서 신규 상장 어떤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가져보면 좋을지까지 진짜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정리는 뭐 이걸로 종식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위원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타이밍에 있어서 좀 고민을 좀 깊게 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들, 어떤 타이밍에 저희가 진입이 가능했었는지 종목들 쭉 퍼레이드 시켜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뭐 진입하기에 앞서서 DTN CRO 같은 걸 한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냥 말로만 봐도. 이것도 16,800원했던 게 완전 바닥이죠? 이게 저는 이런 종목들은 글쎄요. 내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매수했으면 크게 물리지만 여기서는 크게 물리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다이버전스 나오고.
주봉을 보아도 음선 3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관심 두라는 게 아니고 그 이유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엔젯 같은 것도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엔젯도 보시게 되면 이가 기가 막히게 황금 맥점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양양음 패턴, 양음양 패턴, 기업 내용 아까 설명드렸죠? 이것도 상한가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따 뭐 나오겠지만 무료 톡방 많이 활용하시면 종목들 많이 드릴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주 이제 포착됐던 종목들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시면 역시 피플바이오입니다. 피플바이오도 양양 패턴에서 그냥 당일치고로 10% 올랐고요. 자, 두 번째는 롯데케미칼이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말은 많이 나왔죠? 롯데케미칼이 바로 이익 보입니다. 양음. 거의 음성 공약이겠죠. 이것도 뭐 좀 안전하게 11% 정도 수익이 났던 그런 종목이죠.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아까 잠깐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건설기계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음성 공약에서 11% 정도나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 물론 이게 저점에서 못 잡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올랐을 때 우리가 매수할 때도 음성 공약이 역시 답이었다. 뭐 짧은 기간에 한 11% 정도 뭐 수익 나쁘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아프리카 TV가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은 음선 5개 되면 강세 음선 5개 포착이거든요. 다음 날 아주 저점 기가 막히게 주고 이것도 한 11% 정도 상승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덱스터가 있습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도 이거 이런 잘 아시잖아요. 결국 메타버스하고 OTT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음선 5개 다음에 역전된 망치 포착되니까 이것도 27%나 상승했다. 보시면 뭔가 좀 느끼시죠? 아, 이 시세 추종 매매가 아니고 황금 맥점 전략은 거의가 저점이구나. 내리도 크게 당하지 않겠구나. 그걸 느끼실 겁니다. 매매 일으키시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TFE가 있습니다. TFE도 음선 5개에서 포착돼서 이것도 뭐 어제 슈팅이 나오면서 15%나 상승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신규산양주인데 펀더멘털 대비 워낙 저평가됐기 때문에 공략한 거고 또 기술적인 자리도 음선 5개였다. 그 다음에 윤성 FNC가 있습니다. 참 이것도 똑같죠. 아까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엔젯하고 비슷하죠. 어제 VI 걸리면서 13%나 좀 좋은 수익을 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산돌 같은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또 여기서 좀 생략하고요. 하여튼 이번 주 장은 어려웠지만 뭐 이렇게 좋은 종목들 많은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종목들 하나씩 살펴봤고요. 이제 심화 시간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심화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을지 바로 연결해 볼게요. 좋은 정보 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자켓을 어서 던지시고. 더 열심히 하려고요. 예, 열정적으로 한번 저희 네. 배워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주식시장에 입문한 것은 다 네. 누구나 로망이 있죠. 수익. 성공투자이죠. 예, 수익 내는 거죠. 간단히 수익인데 그게 참 녹록치 않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저도요. 옛날에 매매를 할 때 많이 오른 종목 가지고 자꾸 이슈화되고 화제, 스포트라이트 받고 하게 되면 야, 내가 저 종목을 안 들고 있으면 좀 바보 같아. 그러니까 저도 추격 매수를 해봤어요. 물론 잘하면 때로는 수익도 났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매매를 하면서 이 결산을 해보니까 제가 30년이 넘었잖아요. 아, 이건 아니더라고요. 엄청 힘들면서 수익은 안 나고 소위 말해서 인풋, 노동 강도인데 매매하는 노동 강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내가 아웃풋, 나오는 수익은 찍더란 말이에요. 야, 이거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해서
제가 제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것이 바로 황금 맥점 추적기,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용 있는 종목. 아까 제가 저는 이제 시간상 여러분들 이 시간이기 때문에 늘 루틴하게 이런 이제 기술적 분석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기업 내용까지 일일이 다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는 뭐냐면 왜 네옴시티가 가는지 그것도 설명드렸고 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각 섹터마다 어떤 종목들이 우리가 유망할 것인지 그걸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자, 또 신규상장도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냐? 이것들을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자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오늘은 이것은 뭐 제가 사례 연구는 크게 안 할게요.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포인트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같이 주인공이 되셔서 내가 저 종목을 그때는 상당히 외롭거든요. 저 시점에서 잡았을 때 내 계좌가 안 좋아지겠는가, 좋아지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옴시티 관련해서 유신입니다. 유신 차트를 보실까요? 유신 차트, 그러니까 이때 되면 분명히 회자가 돼요. 오늘의 상한가는 유신, 네옴시티 관련주, 뭐하는 회사. 이미 그것은 스포트라이트를 봤을 때 늦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핫테프 CC라고요. 자, 이 기가 막힌 캔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렇게 여기서 양음양 나오면서 봐요? 양양음. 그러면서 딱 여기를 깨지 않죠? 거래가 감소되죠? 이럴 때 잡으면은 이렇게 쭉쭉 계단식 상승판이 이루면서 이렇게 한 125%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에서 저는 여러분 태양광 딱 보실 때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하나솔루션만 보시면 돼요. 그게 탑픽이에요. OCI는 엊그제 인적 분할에서 좀 크게 이제 많이 내렸죠. 그것도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스몰캡 중에서는 대명에너지가 있다. 대명에너지를 보시게 되면 네, 바로 여기입니다. 좀 왔네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상승한 다음에 눌림이 했다는 거죠. 이게 터닝 포인트거든요. 이게 맥점에 이것도 한 88%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에서 내용 있는 게 리튬을 보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리튬에서는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수화학이 황화 리튬이고 얘는 수산화 리튬이에요. 그 다음에 또 금양은 콩고에 어떤 그 광산 지분 인수해서 근데 그건 저는 약간 냄새가 나고 옛날에 뭐 자원 막 투자해서 그런 건 들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게 다 리튬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 나노텍을 볼 때 이것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앞서가셔야 돼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때 명절 추석인가 그때 특집에 나와서 어떤 시청자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미래 나노텍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잘 잡으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래 나노텍에서 연구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도 상산을 눌림이 했죠? 자, 내용 알죠? 여기서 저점을 잡죠?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 파동에서 206%나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미글로벌이 있습니다. 아까도 유신처럼 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다 저점 맥점 했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양양음 패턴. 상승되면 눌림이 했죠? 근데 보통 우리가 보통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은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할 때가 어떠냐? 이럴 때 내가 꼭 안 사면 바보 같거든요. 이슈화 되고 있거든요. 이걸 보셔야 돼요. 빨간불은 과열이에요. 과열에서는요 한 템포 쉬었다 매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계좌 수익이 잘 나요. 예, 그러면서 이때 남들이 안 볼 때 매수해서 이것도 계단식 상승파로 해서 한 117%나 상승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자꾸 말씀드린 금양도 마찬가지죠. 예, 금양도 바로 상승 다음에 눌리면서 147% 상승했다. 저는 뭐 이 종목 가져서 축하드리는데 저는 하면은 뭘 했냐면은 바로 미래 나노텍을 했고 이 종목은 자 미래 나노텍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리튬에서 광산 지분을 뭐 10몇 프로인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얼핏 그러니까 뭐 200몇 원 투자해서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는 조금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매매 안 했던 겁니다. 어제 또 수익나시면 축하드리고 이것도 황금 맥점은 바로 음선 다음에 이게 성골 모양의 도지였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거의가 저점했을 겁니다. 근데 이럴 때는 또 손이 안 가죠. 그 다음에 또 에이프릴 바이오가 있어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미 6천억 정도 라이센스 아웃이 됐어요. 뭘로요? 예,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로예요. 이런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됐죠. 물론 마일스톤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성장성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많이 올랐을 때는 아니고 아까도 제가 식리선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거였죠? 쭉쭉쭉 내렸을 때 제가 우리 앵커님이랑 시점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진정한 대박은 어디서 시작하는 줄 아세요? 정배열에서 적산면 났을 때가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대박은 어디서 나냐면 역배열에서 시작돼요. 여러분도 한번 차트를 보십시오. 언제였죠? 2020년 3월 팬데믹 할 때,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났을 때, 그때가 다 역배열 뚝 떨어졌을 때 이럴 때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배열의 시작이었죠. 이거 71% 상승했어요. 내용을 아셔야죠. 물론 무조건 역배열 종목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뭐 유미에대로 사라고요? 그건 아니죠. 이게 뭐냐면은 내용 있는 종목들을 내렸을 때 사는 거예요. 제가 왜 라이선스 아웃을 말씀드렸을까요? 예, 그건 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로노이도 있습니다. 역시 저점, 이것도 머리에 수익 났던 종목이고 많이 내려서 이때에서 포착이 됐는데 이것도 음선이에요. 음선 다음에 강세 형태 나오면서 51% 상승했고, 그 다음에 탑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엄청 수익이 났는데 이것은 제가 이따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탑 머티리얼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신풍제약 있습니다. 최근에 했던 신풍제약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양남 패턴에서 20에서 지지하고 이럴 때 53% 올랐어요. 신풍제약 매수했냐고요? 저 안 했습니다. 왜? 조사 들어가고 이거 뭐 그런 것들 매수해서 하죠. 근데 여러분 신풍제약하고 일동제약인가요? 똑같이 지금 이슈화 됐던 게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물론 일동제약은 일본 거기서 뭐 이렇게 뭐 승인도 받고 그래서 올랐지만 이때는 이미 다 늦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하실 때도 어디서 매수하셔야 되느냐? 남들이 안 볼 때. 황금 맥주면서 잡아주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지난주 AS가 바로 루닛입니다. 자, 루닛은요. 의료 기술에서 이제 AI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같은 거 판독할 때 사람이 할 때는 소위 말해서 오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의사가 하실 때는 뭐 그런 게 없겠지만, 근데 AI가 정확히 진단을 해요. 그게 바로 루닛 스코프 같은 거, 그다음에 그런 것이 다 진단하거든요. AI 1호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회사도 이미 이런 것들을 좀 글로벌리하게 좀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300억 정도 투자를 받고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어디서 하느냐? 저점에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그때 말씀드려서 벌써 좀 수월치 않게 31% 정도 올랐는데 전고점 돌파하면 대략 35,000원까지도 열려 있다. 왜? 이것도 얼마였던 종목이냐면요.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게 바로 본질 가치의 가격의 기회를 보시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난번에 보게 되면 한번 월봉 보실까요? 월봉에서 48,900원까지 갔으니 지금도 아직도 언더퍼폼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35,000 전고점 돌파를 잘 관찰하시면서 35,000원짜리에서는 한 일부 수익실하는 거. 그럼 대략 짧은 기간에 50% 정도 수익이 나실 겁니다. 네. 추가 전략까지 한번 세어봤습니다. 좋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늘 힌트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좋은데요.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에 대한 부분도 놓칠 수가 없사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은 루넷도 이제 그 어떤 바이오 테크놀로지였죠. 네. 네, 거기에서 또 저평가된 RP바이오입니다. RP바이오. RP바이오. RP바이오가 왜 좋은지 오늘 또 상세하게, 요즘은 이제 제가 기업 중심으로 이제 다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곁들여서 오늘 왜 이 종목이 좋은지 하고 가격 전략 같은 제가 무방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P바이오. 네, 좋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 전략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펼쳐지는데 위원님 어떤 내용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NZ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아까 내용 다 설명드렸죠. 네. 그것도 무료 톡방에 똑같이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다음 주 유망 종목이 또 있을 겁니다. 물론 좀 RP바이오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 성공 투자하는데 그 기법까지 잘 설명드릴 테니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요. 꼭 다양한 저를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우리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보일 거고요. 그 옆에 방송 중 아마 바뀔 거예요. 해당 부분 클릭하시면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한번 하시면서 또 주말을 사랑하시는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다양한 또 행복한 주말 시간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머니왕 2부 연이어서 펼쳐지니까요. 함께 보시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